오늘 이 조선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학, 사이언스, 엔티 사이언스, 반과학이 만든 코로나 이류 정부라는 제하의 글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진짜 코로나 이류 정부입니까? 맞습니다. 코로나 이류 정부밖에 안 됩니까? 맞습니다. 요즘은 맞습니다. 코로나 이류 정부입니다. 이 백신에 관한 안도 코로나 이류 정부입니까? 네, 맞습니다. 코로나 이류 정부입니다. 우리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덕분입니다. 그거는 누구나가 잘 아듯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바로 문제죠. 내달부터 우리가 아스트라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내달, 2월달. 파이자 모더나는 2, 3분기나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얘기고.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 말이죠. 박은호 사회정책부장이 쓴 글입니다. 왜 우리는 2등 백신부터 맞느냐? 왜 우리는 2등 백신부터 맞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말이죠. 과학자라든가 전문가 경고를 무시한 탓이다. 딱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무시했나? 정부가 과학자라든가 전문가 경고를 무시한 탓이다. 왜 우린 2등 백신부터 맞아야 하나? 과학자, 전문가 경고를 이 정부가 무시한 탓이다. 정답입니다. 네. 이스라엘 예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지난달 30일 첫 접종을 했습니다. 지난달 20일입니다. 12월 20일 첫 접종을 한 이후에 지금 보름도 안 돼가지고 109만 명 넘게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 속도라면 올봄 이전에 국민 70%가 다 접종 끝나고 집단 면역 70%가 끝나고 집단 면역 도달이 예상돼요. 집단 면역이 되면 코로나 균주가 활성이 안 됩니다. 소위 전파가 아주 힘이 없어지고 코로나 균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바로 집단 면역 도달이 예상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말이죠. 2달 전에 파이자 모더나 백신 700만 병 계약을 체결한 덕분입니다. 2달 전에 이스라엘이 말이죠. 파이자 모더나 백신 700만 명분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정부는 말이죠. 그래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정보기관 모사드라고 유명한 이스라엘의 대표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모사드를 시켜가지고 중국산 백신까지 입수해가지고 효과 검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효과가 어떤 게 있나 전부 검증을 하고 소위 말해서 방어막을 친 끝에 가장 뛰어난 백신 접종에 성공한 겁니다. 그 뛰어난 백신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파이자. 우리도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하고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개발한 백신 1000만 명분을 순차적으로 들여와가지고 의료진,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게 먼저 접종한다고 그렇게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는 1회 접종 3주 후부터 70% 정도, 2회까지 접종해도 70 내지 80%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보다 늦은 올 2 내지 3분기에 도달할 우리 그 파이자 모더나 백신은 90%에서 95%입니다. 2, 3분기에 도달할 파이자 모더나 백신. 그거는 90에서 95%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는 70%입니다. 우리는 2등 접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1등 접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더나와 파이자 걸 맞고 있으니 말이죠.
세계 수십 나라가 이미 맞기 시작한 1등 백신을 우리 국민은 왜 못 맞아야 합니까? 그러고도 우리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면서 국민 입에다가 계속 입에다가 침을 바른 듯이 국민을 외치고 있습니까? 세계 수십 나라가 이미 맞기 시작했습니다. 1등 백신을 맞기 시작한 거예요. 파이자 모더나 거를 갖다. 우리 국민은 파이자 모더나 거 맞으려면 5개월 뒤에야 맞는 겁니다. 5개월 동안에 감기 코로나 걸려가지고 만약에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우리는 2등 백신부터 맞아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2009년도에 그 독일에서 2등 백신 논란이 그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신종플루죠. 그 당시에 신종플루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유럽을 강타를 했죠. 이 여러 백신 가운데 부작용이 덜한 백신을 정치인 고위 관료들이 먼저 맞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폭로됐습니다. 국민들이 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난리가 났는데 그때 메르켈 총리가 나도 일반 백신 맞겠다 해가지고 겨우 논란을 잠재워서 일반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논란을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국민들의 이 폭발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백신 물량 확보만큼이나 그래서 메르켈 총리는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맞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탁 맞았습니다. 가장 2등 백신을 맞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등 백신 맞을까요? 높은 사람들이 2등 백신 맞을까요? 한번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 네. 이 백신 물량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게 백신 접종 아닙니까? 국민들이 왜 이런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의문이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이 집단 면역이 잘 안 됩니다. 집단 면역 달성하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자, 대통령과 주요 정치인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맨 먼저 맞는 방안을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불신을 하게 되면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지금 효과가 70% 정도다라고 이미 세계에서 지금 과학지가 나타나고 지표를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가 있는데 국민들이 맞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집단 면역이 달성이 안 된다 이거죠. 빨리 70%가 국민이 적어도 70%, 적어도 60에서 70%는 맞고 나야 집단 면역의 형성이 돼서 이 코로나균을 갖다가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경제활동이고 뭐고 다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이런 부분에 거시적으로 생각을 못했다는 것. 아니, K방역에 1200 플러스 알파 억 원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홍보를 할 힘으로, 그 돈으로 파이자, 모더나 백신을 갖다가 계약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을 맞지 않고도 코로나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누구냐? 우리는 K방역하고 외치고 홍보, 돈 들여서 홍보했지만 별 볼 일 없는 소위 방역국으로서는 후진국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백신 안 맞고도 대만하고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대만은 8달째고 뉴질랜드는 넉 달째 사망자가 0명입니다. 0명. 하루 확진자는 많아야 10명에서 20명 정도. 우리는 매일 수십 명에서 사망의 확진자가 1000명대에 오르내립니다. 이번에 또 생긴 그 동부 구치소 상태 한번 보십시오. 이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때리고 검찰을 뺏기고 검찰을 빼앗고 온 난리를 치는 동안에
그것도 위법한 방법으로 말이죠. 법을 위반하면서 그 짓을 하다가 동부구치소 자기 관할 35일 동이나 5일 동안이나 확진자가 나온 걸 감추고 말이죠. 구치소 내에서 확진자가 나온 걸 감추고. 그리고 나중에 저렇게 돼서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1000명을 넘기 시작하니까 이제 구치소를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저는 처음부터 추미애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추미애가 이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책임 있는 소리는 하지 않고 송구하다 소리만 합니다. 아니, 송구하다 소리도 언제 했습니까? 12월 30일인가 그날 발표가 자기가 그만두게 된다는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하고 그 다음날 사퇴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장관을 하고 있죠. 청문회 아마 끝나야 아마 그 할 모양인데 그냥 집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집에 안 돌아가고 계속 미련은 있는 모양입니다. 네. 동부구치소에 지금 1000명이 훨씬 넘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치소가 전부 아니 구치소가 제일 안전해야 될 곳입니다. 거기가 이 전염병이 제일 안전해야 될 곳이고 우선 방역에 대해서 제일 먼저 힘을 써야 될 때가 그곳인데 그걸 하질 못하는 이건 우리나라의 그 리더십 이 정부의 리더십의 문제가 결국 귀결이 됩니다. 리더십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사태가 우리보다 심각한 미국, 유럽연합, 이스라엘 등 보십시오. 좋은 백신을 일찌감치 확보해가지고 국민에게 먼저 마치기 경쟁을 합니다. 방역 실패에 백신 경쟁까지 뒤져놓으면 그게 바로 이류정부 아닙니까? 자, 방역 실패한 거 제가 얘기를 하죠.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전문가들이 의사협회에서는 6번 감염병 학회에서 계속해서 정부에 대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큰일 난다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전부 문을 닫아라 했습니다. 전부. 중국에서 들어오는 문을 닫아라. 안 닫았습니다. 오히려 딱 더 벌리고 열어놨습니다. 예?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전화한 내용 알지 않습니까? 형제국이라고. 무슨 형제입니까? 원수국이지 무슨 형제입니까? 아니 중국이 우리 6.25 남침할 때 중공군으로 해가지고 지금 바로 중국 공산당 시진핑 공산당입니다. 모태똥이가 해가지고 인해전술로 대한민국을 쓸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첫 번째는 러시아, 소련이 함께 쓸고 그 두 번째는 중국 공산당이 한번 쓸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런저런 걸 보면서 이 대만은 장개석 자유정부입니다. 원래 중국의 정통정부는 장개석 정부인데 이 공산당에게 모택동에게 밀려가지고 저렇게 지금 대만에 가 있는데 이번에 방역은 백신 하나 없이 지금 0명입니다. 사망자 0명, 하루에 10명에서 20명 정도 감기 걸리듯이 지나갑니다. 집단 면역이 아주 쉽게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우수한 나라가 됐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과학적 방역을 성공 비결로 꼽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유행 단계별 조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홍보합니다. 작년에 우리 작년 초에 말이죠. 19년도 초에 중국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자 대만처럼 국경 봉쇄에 나선 것도 뉴질랜드입니다. 자, 이 전문가도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대단합니다. 의사협회가 6번이나 정부에 대고 제발 좀 문 닫아달라. 저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닫아달라. 안 닫았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박원순이는 또 영상까지 만들어서 우한 짜요. 힘내라 힘내라 하면서
오히려 중국을 응원했습니다. 우리는 거기 물건도 보내고 우리는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대만 이런 데는 그 선봉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뉴질랜드에는 아던 총리가 있었습니다. 애초 아던 총리는 스웨덴처럼 자연적인 확산에 따라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또 감염자 증가를 일정 수준에서 억제하자라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 물론 얘기를 듣고요. 그런데 병상 부족 등 상황을 막으려면 이거 봉쇄밖에 없겠다 생각해서 총리 수석 과학고문의 조언을 듣고 생각을 180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던 총리는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선정한 2020년 10대 과학인물의 세계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뽑힌 사람이 됐습니다. 아던 총리, 과학방역과 과학자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과학자 위에 감염병 위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휘어 흔들라고 합니다. 그게 됩니까? 전문가 말을 들어야죠. 우리 정부는 전문가 경고를 무시한 채 문 열고 방역을 하자 열린 방역을 고집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만든 방역 매뉴얼도 지키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매뉴얼도 지키지 않습니다. 3단계 플러스 알파 2.99999단계라고 나는 희한한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지금이 3단계까지는 올리면 모든 게 크로스 되니까 3단계 알파 마이너스 알파 2.99999 그 단계라는 겁니다. 희한한 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이야말로 코로나 사태 종결자라는 걸 모두가 다 알면서 왜 이것을 갖다가 계약을 안 했느냐 이러죠. 그래도 파이자라는 것은 원래 네임밸류도 있고 그 약품 회사도 있고 또 미국이 선진국이 전부 거기에 다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바로 그 다음에 모더나 왜 이렇게 해야 됐습니까? 안전성이 검증된 그 백신을 갖다가 맞아야 우리가 1등 국민이다 소리 생각 느낌 그걸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계 1, 2등으로 맞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과학적이지 않고 반과학적이라고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 사람들의 반과학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체 허용 기준의 1%도 안 되는 사드 배치를 놓고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고 선동하고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는 멸치 몇 마리분도 안 되는 방사선이 마치 사람을 죽일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고 코로나 2류 정부가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코로나 2류 정부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렇게 글을 맺고 있는데 지금 이 말을 상당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박은호 사회정책부장이 쓴 바로 말미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 정권 사람들은 과학적인 마인드가 없고 반과학적이다 이거예요. 거기 반과학적이란 건 익히 알려져 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이 정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그 무식한 조치들을 한번 보십시오.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을 하지 않은 사람이 사회사업하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올라 앉아 있더라도 이 마인드 자체는 과학적이어야 되고 그 밑에 과학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전문가들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어요. 왜? 정치 마인드만 들은 거예요. 눈치 보고 정치 마인드. 위에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 사람들의 반과학은 익히 지금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말이죠. 인체 허용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었어요. 지금 사드 배치 놓고 얼마나 우리가 이 정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반대 안 하는 척하면서 시민단체들 다 반대하고 있고 다 이 정부가 나서서 하질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인체 허용 기준에 1%도 안 되는 사드 배치를 놓고 인체 허용 기준이 예를 들면
5, 10 같으면 1%도 안 되는 사드 배치를 놓고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고 선동하고,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는 멸치 몇 마리분도 안 되는 그 방사선, 마치 사람을 죽일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고, 이렇게 돼 왔다라는 사실을 이 박은호 사회정책부장이 지금 반과학이 만든 코로나 2류 정부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격이 아니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2류 정부란 명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코로나 2류 정부가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냥 있을 수 있다. 코로나 2류 정부니까 뭐 이것 정도 사드도 뭐 전자파에 몸에 튀겨진다고 선동하고 탈원전 밀어붙이면서 멸치 몇 마리분도 안 되는 방사선 가지고 이거 마치 사람이 죽는다는 것처럼 표현하고 이래 가지고 이 나라가 잘 되겠느냐. 이게 바로 코로나 2류 정부다. 이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네. 새 벽두부터 공수처를 해라 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라고 얘기해서 공수처가 처장도 출범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국민에게는 잘 다가가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지금 코로나입니다. 백신입니다. 이걸 빨리 땡기고 또 부작용 없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70% 효과가 있다는 소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야 되고, 일본은 90%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파이자 백신을 맞아야 되고, 자, 이거는 누구의 탓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의 탓입니까, 이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암흑시대입니다. 제가 항상 지금은 광풍이 부는 시대라고 얘기를 했죠. 광풍의 시대다. 광풍이 불고 있다. 이 말을 한동훈 검사장이 했는데, 이 정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이제 옥죄였던 걸 풀겠다고 어저께 기사가 떴습니다. 그렇죠. 이미 검사장을 나갔어야 될 이 지검장, 지방검찰청장으로 나갔어야 될 사람이 그냥 8개월 만에 추미애에 의해서, 자,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용인으로, 용인에서 진천으로 이렇게 전출을 다녀야만 했던 이 비운, 그리고 아래 부장검사한테 공중부양을 받으면서 수모를 겪어야 했던 그 한동훈 검사장. 광풍이 부는 시대라고 지난 7월 23일인가 한번 그가 언론에 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광풍이 아직도 불고 있습니다. 광풍. 그러나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저는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하는 그 말을 가장 믿고 있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내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움트는 대한민국, 바로 순수한 태극기가 펄럭이고 애국가가 펼쳐지는 힘있는 성장 대한민국, 그것을 저는 열망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셨길 바라고, 또 앞으로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